안녕하십니까. 유치원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노무사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도급 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이 이제 해야 될 의무, 수급인, 관계수급인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라던가 아니면 도급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김관우 수석님과 제가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 있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추려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제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도급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도급에 해당돼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도급인의 판단 기준에 관련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법에서는 도급의 정의를 이르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타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계약 일체를 도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만 된다고 하면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고 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생산 설비 등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는 식당이라든지 청소, 영역 경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업법상의 도급은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은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용부에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처법에서는 또 종사자의 개념을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동일한 거냐 그러면. 근데 이제 법문에서도 아시다시피 약간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도급뿐만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이제 노무를 제공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그 범위가 넓고 그 넓혀진 범위에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도급인의 이제 책임 범위인데요. 이제 산업법상으로 보게 되면 산업법상의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명확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도급인 사업장 내의 모든 장소하고 그다음에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배 관리하는 장소. 근데 그 지배 관리하는 장소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21곳 정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11조에 보시게 되면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14개 장소, 또 시행규칙 제6조에 제시된 유해화학 물질 취급 특별 장소 등 7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상의 도급의 책임 범위는 명확하게 사업장 내 모든 장소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밖이라 할지라도 지배관리 어떤 장소 21개 장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중처법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떤 지배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수석님 그 21개 위험장소 이게 대부분 사실은 21개 위험장소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산업 현장은 적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보시게 되면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추락. 그렇죠. 추락의 위험한 장소. 그러기 때문에 지배 관리하는 어떤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의 의미에 대해서 좀 확대를 했지만 또 이런 도급인의 책임의 범위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배 관리를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주요 지표로 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게 지배 운영 관리를 실적으로 하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 이제 좀 넓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장소적 범위를 좀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거기에 넘어서서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서 뭐 이제 도급인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일전에 좀 자세하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재해센터 TV 유튜브에 보면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중대재해 Q&A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과 협력업체 관리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네. 거기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제 이슈에는 이제 지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범위인데요. 도급인 판단에 있어서 이제 지배 관리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산안법상으로 또 고용부 유권 해석을 보시게 되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시를 한두 가지 정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배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책임을 지느냐 또는 의무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궁금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도급인이 이제 수급인에게 작업 장소라든지 시설 등을 이제 무상 임대를 해준다. 이를 이제 도급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도급인의 지배 관리 범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수급인 소유의 사업장이라거나 아니면 수급인이 제3자로부터 임차를 받은 사업장이라거나 이러한 도급인이랑 관계가 없는 어떤 사업장에서 본인들의 시설을 가지고 소유나 임차한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사실은 도급인의 어떤 지배 관리권이 미칠 부분이 상당히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급인이 주체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하면 될 것이고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